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저는 캐나다 전문 유학원 유학트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캐나다 유학원 운영한 지 이제 올해로 한 23년이 됐어요. 제가 한 26살 때부터 캐나다 어학연수 갔다 와서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가 딱 23년 되고 몇 개월 있으면 24년 차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캐나다만 전문으로 유학원 운영할 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를 전문으로 하면서 유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이민까지 해서 가이드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주공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싱글분들도 많이 가시고 캐나다분들도 많이 캐나다로 가족분들도 많이 가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지역을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하실 때 원장님 첫 번째 질문이 여기는 수속료가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뭐 견적을 달라고 하시고 전체 경비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별도 저희는 학교 유학 수속에서 비자까지 해서 학교를 가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별도 수속료를 받지 않아요. 의아해하세요. 왜 여기 유학트리는 수속료를 받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캐나다 대학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학교를 보내면 학생이 수업을 시작을 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마케팅 피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대부분 이제 저희는 공립이랑 운영을 하기 있기 때문에 학비를 공립학교로 직접 송금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신다거나 그런 일도 거의 없고요. 자, 이제 가족이 가는 경우에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26살 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딸 넷의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딸만 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없잖아요. 딸 넷의 첫째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생활력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이런 게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저 굉장히 생활력 있고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요. 딸 넷의 첫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관념도 뛰어나고요. 열심히 사실 일했고 또 공부했고 또 석사까지 마쳤고 또 감사하게 유학원까지 올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유학원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족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단순히 밴쿠버 갈까요? 토론토 갈까요? 뭐 할리팍스 갈까요?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어떤 경제적인 관념 없이 그냥 도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렇게 곰곰이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할 때 어떤 거를 사실 소개를 할까 많이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 찍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노출을 하고 컨텐츠를 한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은 불편한 일이지만 또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사실 용기를 내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역을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을 할지 또는 빌라에서 전세를 할지 또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시작할지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살 지역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유학원이니까 단순히 저희는 학교에서 나오는 마케팅 피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마케팅 피 많이 주는데 그냥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족이 갔을 때, 싱글이 갔을 때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정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면 유학 컨설턴트라고 하면 유학을 가보지 않은 분들에게 캐나다 나라의 시세와 물가를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40대, 요즘에 30, 40대가 많이 나가시거든요. 특히 40대도 많이 나가세요. 40대가 캐나다를 갈 때 저는 정착을 하러 가신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요.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5억이다, 6억이다, 아니면 10억이 있다. 이 돈을 가지고요. 이 돈을 불린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 1, 2년, 한 3년 정도까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뭐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서 또 몰기지를 껴서 조그만 집을 사서 월세를 안 나가는 상황에서 가족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산이 한 2억 3억이 있으신데 밴쿠버나 토론토로 가신다고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캐나다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넓어요. 남한의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밴쿠버에 살다가 뭐 토론토 가지, 뭐 할리팩스 살다가 밴쿠버 이사 가지,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지 않거든요. 도시가 넓기 때문에, 나라가 넓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 이동을 한다면 그 주에서 이동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캐나다 밴쿠버 옆에 있는 빅토리아만 해도 우리나라만한 섬이거든요. 그래서 BC주 안에서 주 이동을 하신다거나,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 주 안에서 주 이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캘거리가 속한 알버타 주에서 주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 주의 특성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실까를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분들 보통, 어제도 4명이신 자녀분이 있던데 자녀분 4명이랑 캐나다를 가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상담해 보니까 영주권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비 무상교육, 엄마가 공부하면 애들 학비 4명 다 공짜니까 그것만 이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 상담해보면 이런 고객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지역의 선택이 좀 다르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월세를 어차피 내시고, 어차피 4명의 학비가 1,800만원, 거의 8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를 혼자 공부해서 1,500만원 정도로 세이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월세를 팡팡 쓰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아이들과 2~3명과 가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캐나다가에서 저는 살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께는 반드시 중소도시를 먼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사실 서울에 사는 건 참 편하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좀 사시다가 서울에 오시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를 가실 때 중소도시에서 처음에 정착을 하셔서, 월세도 지금 중소도시에는 2,000불이 안 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제가 발굴한 도시들 중에 월세 한 170만원, 180만원, 아니면 타운하우스 200만원대 초반,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해서 계시고 그쪽에서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생활을 대도시로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밴쿠버, 토론토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방 2개짜리가 월세 한 3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저렴한 집도 찾아보면 있겠지만요, 월세 500만원, 600만원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밴쿠버, 토론토 가서 아무래도 영주권 받는 데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세요. 한 통상 3년 정도? 빨라도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돈을 정말 계속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라는 개념이죠. 까먹는다는 개념보다 투자를 해서 내가 2억이고 3억이고 2년 3년 동안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고 영어도 내가 배우고 기술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도시에 차로 1~2시간 거리에 집들의 집 시세를 보시고, 그래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몰기지를, 대출을 은행을 끼고선 20~30년 대출을 저이자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내는 게 부담이 덜하고 월세와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불편한 얘기실 수 있지만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자산으로 캐나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월세를 계속 내면서 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경우 20~30대 학생들은 돈을 벌 나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좀 높고 오래 할 수 있는 자격증 직업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의료계통이라던가 IT 계열이라던가 또는 컴퓨터 계열, 또 이렇게 뭐 어떤 라이센스 직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참 오래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달 말에는 캐나다 중소도시들 위주로 해서 출장이 계획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또 자주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저희 유학들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이번 달 말일부터 올라오는 캐나다 그
그 현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